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께서 한양을 다스리실 때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바닷가 한 양반가에 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꽃처럼 피어난 윤씨 마님이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첫눈이 내린 들판처럼 하얗고 깨끗했으며 그 입술은 가을 햇살 아래 붉게 익은 석류 알알처럼 도톰하고 붉었습니다. 윤씨는 비단결처럼 유연한 허리와 맑은 호수를 담은 듯한 눈동자를 지닌 아리따운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윤씨 마님은 세상 물정을 알게 해주는 책들에 마음을 빼앗겨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는 결코 읽어서는 안 될 금서를 몰래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기를 누설한다 하여 금지된 서양 천문학서와 양반들이 숨기려 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한글 소설들이었지요. 그날도 윤씨 마님은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안 채 깊숙한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요? 마님은 황급히 책을 숨기고 촛불을 끄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에서 청소를 하던 머슴 돌쇠가 불빛을 보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조인 돌쇠옵니다. 마님 혹시 불이라도 나셨는가 살피러 왔나이다. 버들가지 같이 가늘고 거친 손을 가진 돌쇠는 방문턱을 넘어서며 마님의 손에 들린 책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금서였으니까요.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쇠야, 이건 내가 본 것이 아니다 알겠느냐? 그런데 뜻밖에도 돌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님, 소인도 그를 압니다. 소인의 아버지께서 훈장님이셨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마님의 시아버님인 대감이 잠을 이루지 못해 산책을 하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마님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만약 시아버님께서 이 금서를 발견하신다면 집안의 수치로 낙인 찍히고 내쫓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마님. 돌쇠는 재빨리 마님의 손에서 책을 빼앗아 자신의 적삼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님, 소인이 마님께 내일 장에 가실 일을 여쭙고 있었나이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처음으로 머슴 돌쇠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성벽 같은 그러나 따스한 봄 햇살처럼 신뢰로운 그의 가슴 속에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알았지요. 그 후로 마님과 돌쇠는 금서를 매개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몰래 책을 가져다 주었고 마님은 그에게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분의 경계를 넘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돌쇠야, 너는 어찌 이리 글을 많이 아느냐? 머슴의 신분으로는 보기 드문 일이구나. 마님의 물음에 돌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양반이셨으나 영모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소인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글을 배웠으나 이제는 이렇게 머슴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님은 그의 말에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이 양반가의 시집와 자유를 잃은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참으로 다르지 않구나. 돌쇠야, 나 역시 이 담장 안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마님의 남편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마님의 남편은 밤중에 도망쳤고 관군들이 저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마님을 찾아와 다급히 말했습니다. 마님, 금서가 발견되면 마님께서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깊은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마님과 돌쇠는 금서들을 고자기에 싸서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검은 비단 같은 밤의 장막을 뚫고 산길을 따라 내려갔으나 갑자기 불어난 개울물로 인해 길이 끊겼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개울을 넘치게 했고 두 사람은 다리 위에 서 있다가 순식간에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윤 씨 마님의 하얀 손이 물 위로 올라왔다가 사라졌고 돌쇠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님, 마님. 검은 물결 속에서 돌쇠는 필사적으로 마님을 찾았고 마침내 그녀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거대한 물살에 몸을 맡겼습니다. 밤새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두 사람은 의식을 잃은 채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섬의 모래사장에 떠밀려 왔습니다. 새벽빛이 물안개를 뚫고 고요히 내려앉을 무렵 무인도의 모래사장에 두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먼저 눈을 뜬 것은 돌쇠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낯선 환경에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어디란 말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옆에는 윤 씨, 마님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마 저고리는 물에 젖어 흙으로 얼룩졌고 흩어진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검게 빛났습니다. 마님,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돌쇠는 조심스레 마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윤 씨, 마님이 긴 속눈썹을 떨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소인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섬에 표류한 듯합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긴 했으나 그곳이 육지인지 또 다른 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과 먹을 것부터 찾아야 하겠습니다. 마님 저를 따라오시지요. 돌쇠는 해변을 벗어나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 마님은 비단결처럼 유연했던 허리가 이제는 통증으로 굳어진 채 그를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숲으로 들어가자 다행히 작은 시냇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마님 마실 물이 있으니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돌쇠는 두 손으로 물을 떠 마님께 건넸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떠낸 그 물은 윤 씨 마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쇠야, 고맙구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저 바다 속에서 생을 마쳤을 것이다.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인이 마님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밤이 찾아오자 두 사람은 큰 나무 밑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돌쇠는 나무십과 풀로 간단한 요를 만들어 마님께 드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저 별들을 보아라. 그 별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같은 모습으로 빛나고 있구나. 예. 마님 소인의 아버지께서는 별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있는 곳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낯선 땅에서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규칙도 이 무인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의 여명이 밝아오자 윤 씨 나님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차가운 이슬로 얼굴을 적시는 것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 드시겠습니다. 돌쇠는 일찍 일어나 나무 열매와 작은 조개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바위에 조개를 깨서 살점을 발라내고 나무 열매를 씻어 마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음식이었지만 배고픔이 극에 달한 지금은 이마저도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이리 부지런하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윤 씨 마님은 처음으로 돌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동이 튼 하늘처럼 밝고 따스했습니다. 돌쇠는 그 미소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은 섬을 살펴보고
거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섬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으나 다행히 샘물과 다양한 과일나무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 당장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큰 나무가 자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는 바람을 피하기 좋고 주변 경치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좋겠습니다. 마님 소인이 나뭇가지와 풀로 거처를 마련하겠습니다. 돌쇠는 재빠르게 나뭇가지를 모으고 풀을 엮어 작은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윤씨 마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침성 공부를 했던 기억을 되살려 큰 나무짚을 엮어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돌쇠야, 이걸로 과일을 담아오면 좋겠구나. 돌쇠는 마님이 만든 바구니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마님이 양반가의 귀한 분이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자신과 함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님께서도 재주가 많으시군요. 해가 중천에 뜨자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윤씨 마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초막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돌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돌쇠야? 저 금서 마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리 위험한 책을 읽으셨습니까? 윤씨 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담장 밖 세상이 궁금했단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시집 온 이후로는 그저 담장 안에서만 살아야 했지. 책을 통해 내가 갈 수 없는 세상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담장도 귤도 없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마님, 해가 저물어갈 무렵 초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이 무인도에서 그들의 찻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씨 마님은 초막 안에서, 돌쇠는 초막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신분의 벽이 남아 있었지만 서서히 그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다섯째 날, 무인도의 아침은 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뒤섞이는 듯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초막의 지붕이 조금씩 흔들렸고 결국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님, 이리로 오십시오.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돌쇠는 윤씨 마님을 부축하여 초막의 안전한 구석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님의 몸이 차갑게 떨리는 것을 느끼자 돌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마님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추울 것이니 거두어라. 괜찮습니다. 저희는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하며 단련되었으니 이 정도 추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윤씨 마님은 돌쇠의 겉옷에서 은은한 소리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일할 때 몸에 배인 향기였겠지요. 그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무인도에서 돌쇠의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폭풍우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잦아드는 틈을 타 돌쇠는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왔고 마침내 불을 피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초막 안에 작은 화로를 만든 것이지요. 마님, 이 생선을 구워 드십시오. 기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윤씨 마님은 돌쇠가 건넨 구운 생선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을 거친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돌쇠야, 너는 어찌 이리 많은 재주를 지녔느냐? 불도 피우고 물고기도 잡고 돌쇠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무에 연루되시기 전 아버지는 학문뿐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도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밤이 깊어감에 따라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초막 위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자 돌쇠는 재빨리 일어나 지붕을 손보았지만
폭풍 우의 기세는 그의 노력을 비웃듯 더 강해졌습니다. 마님, 이대로는 초막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바위 아래 동굴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윤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불씨를 담은 토기와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등에 업고 폭풍우를 뚫고 동굴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윤씨 마님은 생전 처음으로 남자의 등에 업혀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돌쇠의 등은 단단한 성벽처럼 믿음직스러웠고 그 온기는 차가운 빛 속에서도 따스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님은 무의식적으로 두 팔로 돌쇠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마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폭풍우 속에서 간신히 동굴에 도착한 두 사람은 흠뻑 젖은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은 비교적 깊고 건조했으며 바깥의 폭풍우를 막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가져온 불씨로 동굴 안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동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마님 불 앞으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마님은 돌쇠의 권유에 따라 모닥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흰 손이 불빛에 비쳐 붉게 물들었습니다. 돌쇠는 그 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나는 내가 없었다면 여기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윤씨 마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모닥불이 반사되어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났습니다. 마님 돌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마님에게 느끼는 감정이 분수에 넘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인도에서의 이 시간들은 그들 사이의 신분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가 중요하지 않구나. 그저 살아남는 것, 서로를 의지하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윤씨, 마님의 말에 돌쇠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마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거기서 자신과 같은 감정이 서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신분의 벽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동굴 밖의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고 번개가 섬을 찰나의 백일처럼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은 모닥불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젖은 치마 저고리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불빛에 반사된 그 모습이 마치 안개가 산을 감싸는 것처럼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님은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옷이 마르지 않으니 몸이 계속 차구나. 돌쇠는 고개를 돌려 차마 마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뭇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소인이 불을 더 크게 피우겠습니다. 돌쇠가 모닥불에 나뭇가지를 더하자 불꽃이 더욱 높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빛이 윤씨 마님의 얼굴을 비추었고 돌쇠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붉게 물든 뺨을 보았습니다. 마치 봄날 이슬을 머금은 복숭아꽃 같았습니다. 돌쇠야, 내 옷도 젖었구나. 이리 불 앞으로 오너라. 돌쇠는 조심스럽게 모닥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적삼은 비에 흠뻑 젖어 그의 단단한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무심코 그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따스한 노을빛이 어린 대지처럼 넓고 단단했습니다. 마님, 이것을 두르시지요. 돌쇠는 동굴 안에서 발견한 마른 풀들을 엮어 만든 거친 담요를 마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움을 담아 그것을 받았고 돌쇠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에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결처럼 스치는 손길이었지만 그 짧은 접촉에도 윤씨 마님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대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둘이 함께 몸을 녹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윤씨 마님의 말에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신분의 차이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담요 하나를 함께 나눠 쓰고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맞닿았고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윤 씨 마님은 문득 몸을 떨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레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인이 무례했습니다. 마님 아니다. 그대의 온기가 참으로 따뜻하구나. 윤 씨,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이 살짝 열렸고 그 사이로 뜨거운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돌쇠는 그 입술을 바라보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바깥의 폭풍우 소리와 안의 불꽃 소리만이 그들의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윤 씨 마님은 돌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 이곳에서는 그저 내 이름을 불러다오 그럴 수 없습니다. 조이는 이 섬에는 신분도 규율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순간만큼은 나를 그저 한 여인으로 대해주렴. 돌쇠의 손이 윤 씨 마님의 뺨에 닿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꽃잎을 쓰다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윤 씨 그의 입술에서 그녀의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윤 씨 마님은 그 이름을 듣자 눈을 감았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윤 씨 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온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윤 씨 마님의 몸이 꽃잎처럼 떨렸고 그녀의 심장은 새의 날갯짓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운 그 순간 두 사람의 세계는 오직 서로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닥불은 계속해서 타올랐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취해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바람에 안긴 꽃처럼 서로에게 기대었고 한밤의 은밀한 속삭임처럼 그들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윤 씨 마님의 손이 돌쇠의 가슴을 어루만졌고 그의 단단한 심장 소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동굴 속 불빛 아래서 모든 규율과 신분의 벽을 허물고 가슴 깊이 스며든 봄비처럼 서로에게 젖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더욱 깊이 서로의 영혼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서로만이 전부였습니다. 무인도의 밤, 동굴 속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규율을 잊은 채 서로에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동굴 입구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새들의 지저김이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 마님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에 충실했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잠에서 깨셨습니까? 돌쇠도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행복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소인이 마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 씨. 마님은 손을 뻗어 돌쇠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아침 이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돌쇠야, 후회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만 소인의 신분으로는 감히 마님을. 이 섬에는 신분이 없다고 했잖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윤 씨 마님의 말에 돌쇠에 굳어있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윤 씨, 이 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와 밝은 햇살 아래로 걸어 나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섬은 더욱 생기를 되찾은 듯했습니다. 새로 쓰러진 나무들과 씻겨 내려간 모래사장이 눈에 띄었지만 그것들조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초막이 무너졌구나. 다시 지어야겠다. 윤씨 마님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변으로 내려가 초막을 지을 새로운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윤씨 마님도 돌쇠와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손도 조금씩 거칠어져 갔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만약 우리가 구조된다면 어찌할 것이냐? 윤씨 마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돌쇠는 나뭇가지를 모으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그때가 오면 소인은 다시 머슴으로, 마님은 다시 양반가의 안주인으로 돌아가야겠지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다 너머로 보이는 수평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어디에도 구조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뜬 지 열흘째 되던 날, 윤씨 마님과 돌쇠는 해변가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인도에 표류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무인도 생활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고 두 사람은 함께 지은 초막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손은 더 이상 고운 배곡 같지 않았습니다. 해와 바람에 그을린 그녀의 얼굴도 양반가 사대부 여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생기 있게 빛났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가 유난히 맛있구나. 네, 바다 깊은 곳에서 헤엄치는 놈들입니다. 제가 새로 만든 그물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윤씨 마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게 보이는 점 하나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저것이 배가 아니냐? 돌쇠도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배 한 척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입니다. 정말 배입니다. 마님. 돌쇠는 흥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닥불을 더 크게 피우고 해변에서 뛰어다니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에 두 사람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곧 그 기쁨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조된다는 것은 이 무인도에서의 삶, 그리고 그들이 나눈 사랑의 시간이 끝난다는 의미였습니다. 돌쇠야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마님, 저는 돌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구조된다는 기쁨과 윤씨, 마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것이 조선의 상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항해하던 중 이 무인도 근처를 지나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마님, 어쩌시겠습니까? 윤씨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문명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무인도에서 돌쇠와 함께한 행복한 나날들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나는 그때였습니다. 배에서 작은 노를 저어 해변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게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마님, 만약 우리가 구조되어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너는 다시 머슴으로 살 것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처졌습니다. 그것이 소인의 신분이기에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시 양반가의 안주인으로 돌아가야겠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노를 저어오는 작은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씨 마님은 문득 결심한 듯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야, 나는 결정했다. 나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작은 배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소. 배에 알려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 윤씨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윤씨 마님의 시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영무 사건 이후 도망친 며느리를 찾기 위해 파견된 자였지요. 이게 누구시오?
혹시 윤 판서 댁 며느님이 아니십니까? 윤 씨 마님은 몸을 떨며 돌쇠의 뒤로 숨었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용무가 있으십니까? 바닷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녁 해가 수평선으로 기울며 붉은 빛을 드리웠고 파도 소리만이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양반가의 안주인 앞에 그리 무례히 굴다니. 사자수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돌쇠는 미동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 점 흔들림 없이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 씨 마님은 돌쇠의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가 찾는 사람이오. 무슨 일로 이 섬까지 오셨소? 윤 판서 댁에서 며느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남편께서 영모 누명을 벗으셨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윤 씨 마님은 놀란 눈으로 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모 누명을 벗었다니 이것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오? 임금께서 진상을 파악하시고 영모 혐의를 거두셨습니다. 윤대감께서는 며느님이 도망치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온 나라를 뒤지시다가 마침 이 배를 타고 찾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윤 씨 마님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돌쇠와 함께한 이 무인도에서의 삶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누구시오? 머슴 같은데 사자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돌쇠를 향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구해준 은인이요. 이 섬에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지요. 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을 치하에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배에 오르시지요. 윤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간 윤 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갈 수 없소. 사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과 시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이미 이 섬에 머물러 있소. 내 진정한 삶을 찾은 이곳을 떠날 수 없소. 돌쇠는 놀란 눈으로 윤 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윤 씨 마님은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내게 마님이란 호칭은 없다. 돌쇠야, 나는 그저 윤 씨일 뿐이다. 내가 사랑하는 윤 씨. 사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윤대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배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윤 씨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로 그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아니, 돌쇠야,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지. 내 진정한 자유와 너를.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닿음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저물고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윤대감이 직접 섬에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지만 윤 씨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 선택하는 것이냐? 가문의 수치를 알면서도? 예. 아버님, 이것이 제 진정한 행복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윤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돌쇠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서 진실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대가 정말 내 며느리를 사랑하는가? 네. 대감마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윤대감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윤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품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너는 내 며느리이고 우리 가문의 사람이다. 부디 행복하거라.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윤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윤대감은 떠나기 전 돌쇠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저희는 돌쇠라 하옵니다. 돌쇠 꼭 기억하겠소. 부디 내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배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윤 씨와 돌쇠는 해변에 서서 손을 맞잡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후회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두고 이 섬에 남는 것이. 윤 씨는 미소 지으며 돌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게 내가 있는 한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은 입을 맞추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비추었고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의 맹세를 증명하듯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섬에는 작은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돌쇠와 윤 씨는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들은 신분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섬을 자유의 섬이라 불렀고 세상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인도에서 표류한 마님과 머슴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자유에 관한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